집값이 고공행진하던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제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죠. 집을 사야 되냐, 이렇게 뛸 때 집을 안 사면 불안해진다 이러면서 제게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2년 되면 집값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23년엔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을 사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제 말 듣고 집을 안 사신 분들이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이메일로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3억, 4억, 심지어 7억 5천을 아끼신 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살려고 했던 집이 지금은 7억 5천이 더 하락했기 때문이죠. 자, 페이모TV 오늘도 영상 속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강의를 하다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작년에 매수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요, 그 집이 벌써 4억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4억 떨어진 가격도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고맙습니다. 서울 잠실은 7억 빠지고 인천 송도에서는 반토막된 아파트도 나왔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인천 송도에서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내년엔 꼬마 빌딩, 소형 빌딩도 급매로 나오는 물량이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아파트 값이 더 하락하기 때문에 고가의 오피스텔은 필요 충분 조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교적 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은 그나마 수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강남의 고가 오피스텔은 향후 몇 년간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강남의 자산가들도 고가의 오피스텔은 쳐다보지 않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8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62건으로 역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딱 1년 만에 거래량이 9분의 1 토막이 났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했고, 또 과도하게 오른 집값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 송도 지역에서는 직전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난 거래가 등장했다, 저희 채널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는 불패다, 이렇게 외치던 강남마저 실거래가가 30% 하락한 거래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강남은 23년, 24년, 25년 주기장창 계속 오른다고 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전의 하락과 지금의 하락은 생각보다 좀 다릅니다. 이번 하락은 생각보다 아주 가파르죠. 주요 단지들이 하락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엘스,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잠실에서 대장 아파트에 속하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7억이 이전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요, 19억 5천만 원에 최근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7억 5천만 원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겁니다. 잠실 엘스, 그리고 리센츠, 그리고 트리줌, 그래서 엘리트, 이 지역의 84제곱미터의 이 평형대는 20억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심리적 마지노선도 이제 깨져서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입니다. 강남 중에 청담동, 핵심 중에 핵심이죠. 레미안 청담 로이뷰라는 아파트 110제곱미터인데요 38억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뚝 떨어진 2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억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직장인이 돈을 벌어서 10억을 모은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10억, 20억 마구 뛰더니 이제는 다시 10억 하락된 거래가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대다수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하락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하락 시그널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로구 개봉동에도요, 개봉동 현대아파트인데요, 114제곱미터입니다. 12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역시 4억이 뚝 떨어진 8억에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서울 구로구가 강남구보다는 물론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요. 그리고 GTX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오른 이 동탄 지역, 물론 동탄 지역에 가면 새로 지은 아파트들 참 살기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 때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값은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3배, 4배 뛴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죠.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동탄 지역이기도 합니다. 84제곱미터,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요즘은 아파트 이름도 정말 너무 어렵게 집니다. 한 번에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택시를 잡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세울 때도 어디 가세요? 그러면 동탄역 시범 하나 아파트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이 정말 이렇게 길게 얘기하다 보면 택시가 붕 떠나죠. 14억 5천만 원이 최고가였는데 역시 4억 5천만 원이 뚝 떨어진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도 동탄역 이 지역은 좀 더 조정이 깊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락 거래되는 양이 좀 더 많습니다. 또 여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곳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인데요. 역시 84제곱미터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죠. 보통 인천이라고 하지 않고 송도라고 하죠. 자, 12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6억 5천만 원 반토막이 뚝 떨어졌습니다. 인천 송도 이 지역은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실 엘스의 경우는 27억 2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혹시 가족끼리 증여성 거래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세금이나 빚 때문에 소유자가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물건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세금이나 빚 때문에 쏟아질 물건들이 꽤 있다는 거죠. 송도 마리나베이 근처에는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인천 송도 SK뷰 역시 4억 원 가까이 뚝 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 이 지역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전반적인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올해 월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22년 1월이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보합세였습니다. 제가 작년 강의 때부터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에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4월 이럴 때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 때문에 살짝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가파르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0.66%가 하락하고 있죠.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을 볼까요? 9분의 1토막 났습니다. 작년 8월만 하더라도 4,064가구가 거래가 됐는데 올해 8월 달에는 562건으로 거래가 역시 9분의 1토막 뚝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말 완벽하게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려면 사실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량이 터져줘야 하락이 진짜 하락인 겁니다. 아직은 하락세가 붙었다, 가속도가 붙었다 뿐이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내리면 부작용도 따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많은 전문가들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를 때,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파르게 오르면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가 내릴 때 완벽하게 내린 것도 아니고 있는데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인데 위험하니 연착륙을 해야 한다니 이러면서 뉴스에 인터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파르게 내리면 영끌한 젊은 층 분들도 좀 어렵지만 영끌한 중년층도 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면 주택 소유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요, 솔직히 지금은 하락하고 있고 급급매 위주로 거래만 되고 있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이다라고 확신하려면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야 진짜 하락인 거죠. 지금은 숫자 노름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얼어붙어서 신규 분양이 안 될 뿐이지 토지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되었다 라고 말하려면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조언한답시고 벌써 규제를 풀어줘야 되느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이권 카르텔라도 속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라서 많이 알다 보니까 여기저기 집을 사놔서 2주택자를 넘어서 3주택자, 4주택자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이익을 많이 못 보니까 이렇게 바람 잡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기를 정말 바란다면 당분간은 시장에 맡겨둬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상화가 천천히 그리고 길게 가야 그나마 부작용이 덜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야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규제를 풀면 도대체 이 집값은 언제 잡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뇌동매매는 본래 자산을 하락시키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우리 표영호TV의 구독자님들은 경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더욱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보의 장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